동두천 중소물류센터 운영 중단에 대한 연속 보도로 물류센터 회생을 위해 설치한 햇섭 시설이 수년째 잠자고 있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의 90%가 노선 입찰형 준공영제 방식의 공공버스로 전환됩니다. 앞으로 택지 개발 사업 후 발생하는 도로 등 부실 공공시설물에 대해 지자체가 강제로 인수하지 않아도 돼 부실 시설물 보수 보강을 위한 예산 낭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도시재생이 모든 지자체의 핵심 화두가 된 가운데 도심 녹화 사업에 습도 조절과 공기 정화 기능이 있는 친환경 이끼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운영이 중단된 동두천 중소물류센터 연속 기획 보도로 시작합니다. 동두천 중소물류센터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군부대 등 새로운 판로를 찾기 위해 수억 원을 들여 위생관리 시스템인 햇섭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햇섭 시설은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 못하고 수년째 방치되면서 결국 이 물류센터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두천 중소물류센터가 문을 닫은 것은 대형 유통사와 우후죽순 늘어나는 중형 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A그 마트가 물건을 받는다 만약에 뭐 3억 매출하는 데는 5% 인센티브를 줘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 인센티브를 못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센티브 받는 것만 가지고 수입이 발생해요. 물건만 많이 나가면. 우리하고는 경쟁력이 될 수가 없지.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진 물류센터는 결국 군부대와 학교 등 새로운 거래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와 같은 대규모 집단의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위생관리 시스템인 햇섭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측은 지난 2017년 물류센터 내 햇섭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경기 북부는 군부대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좀 약하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좀 시설을 갖춰놓고도 조합원이 출자 형태로 2억 원을 투자해 햇섭 시설을 갖추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햇섭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2종 근린 생활 시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창고로 지정되어 있는 물류센터에 대한 건축물 용도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용도 변경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햇섭 시설은 사용도 하지 못한 채 수년째 멈춰서 먼지만 쌓이게 됐습니다. 그 사이 물류센터는 경영 악화가 가속화되면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동두천시는 문을 닫은 지 1년이 지난 지난해에서야 물류센터에 대한 용도 변경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용도 변경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었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거에 대한 이제 용도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부분 아까 보완. 결국 물류센터에 대한 정상화 결정이 나야 용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수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의회의 승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우선은 수혜자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태 동안 이제 물류센터가 지어진 이후에 지금 뭐 거의 문 닫은 상태로 오랫동안 문 닫은 상태로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용도 변경이 된다고 해서 과연 활성화될 건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돼 마련된 동두천 중소물류센터. 경쟁력을 잃어 운영을 중단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회생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 광역버스의 90%가 노선 입찰형 준공영제 방식의 공공버스로 전환됩니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그동안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방식으로 운영되던 광역버스 70개 노선을 이달부터 공공버스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버스로 운행을 시작한 노선은 양주 2개, 포천 4개, 구리 4개 등 10개 시군 610대입니다. 도는 다음 달부터 광역버스 12개 노선이 공공버스로 추가 전환되면 올해 안에 220개의 노선 2,069대로 늘어나 경기 광역버스의 90%가 공공버스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택지 개발 사업 후 발생하는 도로 등 부실 공공시설물에 대해 지자체가 강제로 인수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지 개발 업무 처리 지침 관련 개선 방안을 의정부 시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공공시설 인수인계 때 지자체에 결정 권한을 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의정부 시의회는 지난 6월 택지 개발 사업 후 공공시설 인수인계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모든 지자체의 핵심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물과 농작물 등으로 도시를 친환경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는 도심 녹화 사업이 여러 지자체의 공통된 고민이 된 지 오랜데요. 네, 이끼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주장이 경기도 의회에서 나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 김동철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먼저 이 이끼를 활용한 도심 녹화 사업 필요성과 관련해서 이끼라는 생명체가 어떤 특성과 장점을 갖고 있기에 친환경 재료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에는 2만 5천여 종의 이끼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한 1,000여 종의 이끼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끼는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주변 환경을 냉각시키고 습도를 조절하고 여름과 겨울철 온도를 2에서 4도 정도 낮추고 하는 높은 효과가 좀 있습니다. 또한 공기 정화 효과, 가습 효과, 온도 조절 효과, 미세먼지 감소 효과, 소음 완화, 준불연제 기능도 가지고 있는 천연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끼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이미 또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끼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사례가 어떻습니까? 네,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벽지, 지붕 충전재, 옥상 공원, 댐 사면 녹화 사업, 가정용 화단, 터널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고요. 일본은 2004년부터 공장 진입법에 따라 옥상 녹화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토론토는 시내 건물 옥상에 50%를 녹화해 실내 온도를 낮추고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6.4에서 13.3도까지 높이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기후 문제가 지금 전 세계의 과제가 된 만큼 이끼에 주목할 이유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끼 활용 도심 녹화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움직임을 끌어내기 위해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인구 밀집도가 높은 경기도가 관상용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끼를 산업화해서 녹화 사업에 이끼를 활용해달라는 취지에서 5분 발언을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경기도의원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경기도가 우선 연구하고 개발해서 산업화하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심 녹화 방안으로 이끼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겨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에서는 남녀가 뒤섞여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시던 사람들은 단속반에게 항의하기도 하는데요.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방역 지침을 어겨가며 술판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찰청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는데요.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은 255곳, 인원은 1,971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사례가 다수였는데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은 무허가로 유흥 종사자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적발됐고, 서울 송파구의 한 유흥주점도 여성 접객원을 이용해 영업을 이어오다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유흥주점은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는데 당시 손님과 여성 종업원 등 24명이
단속을 피해 내부 창고에 숨어 있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유흥주점에선 업주와 손님 등 36명이 적발되기도 했고 인천시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에선 26명이 무더기로 단속반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인천에서만 7월 한 달 동안 경찰의 특별 단속으로 275명이 형사 입건됐고 165명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유흥시설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방역지침 위반 현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아무리 놀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4자리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487명 발생해 전날보다 127명 증가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 474명, 해외 유입은 13명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4일 0시 기준 57,371명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는 양주시 식료품 제조업 관련 확진자가 7명 더 늘어 6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의료기관 치료병상 가동률은 86.3%로 전날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중증 환자 가동률 역시 62.7%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사업장에 대한 선제 검사에 나섰습니다. 도는 지난달 하루 평균 외국인 확진자는 34.3명으로 올해 하루 평균 17.6명의 2배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사업장이 많은 안산과 시흥에 3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고 선제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외국인 종사 사업장과 외국인 복지센터 등 11,000여 개소에 49,000여 개의 자가검사 키트를 지원해 선제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포천시가 백운 계곡의 취사, 야영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시는 여름 성수기 기간인 다음 달 19일까지 관련 부서 공무원과 백운계곡 상인협동조합원이 2인 1조를 이뤄 포천시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야영과 취사 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 텐트, 캠핑카, 취사, 차박 행위 등인데요. 포천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4곳에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바닥 신호등을 설치한 곳은 왕방초, 송우초, 포천초, 영북초 등 4곳입니다. 시 관계자는 바닥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효과와 안전성 등을 확인해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출입 통제 표지판을 제작해 과수원에 배포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이 작업자와 작업 도구 등에 의해 전파될 수 있는 만큼 외부인의 과수원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 4,000부를 농가에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장미과에서 발생하며 나무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까맣게 타들어가는 금지 병해충입니다. 과수화상병이 확진되면 과수원 전체를 매몰해야 하며 3년간 사과와 배 등을 심을 수 없습니다. 최근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의 가격은 1년 전보다 9.7% 상승했습니다. 특히 계란이 57% 급등해 2017년 7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과, 배, 포도 등 과일과 돼지고기, 국산 쇠고기, 닭고기 등 고기류, 마늘, 고춧가루, 부추 등 각종 채소류도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때 가격이 급등했던 파는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달 추석 연휴가 돌아오는 만큼 정부는 향후 선제적으로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